위편장 개한의원 김진석 원장입니다. 요즘 저희 진료실에 만성위장병으로 내원하시는 분들이 인터넷의 영향 때문인지 모두들 본인들의 병명을 담적 혹은 담적병이라고 말씀들을 합니다. 약간은 어려운 한약 용어가 일반 환자들에게 알려진 것은 좋은 현상이나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에게 잘못된 정보가 무분별하게 주입되는 것을 보면 걱정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특히나 만성위장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의 만성위장병이 담적 독소가 위장 외벽에 쌓여서 이로 인해 소화불량과 같은 위장장애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는 엄연히 잘못된 것입니다. 담적은 담음이 쌓여서 생긴 것으로 담음이나 담적이나 모두 인체에서 나쁜 증상을 유발시키는 일종의 병의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담음이나 담적이라는 병에는 아직까지는 정확한 구체적인 실체를 밝히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어서 이를 일종의 독소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한의학에서 말하는 어열과 같은 병인도 일종의 독소라는 범주에서 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담적이라는 독소가 위장 외벽에 쌓이고 이로 인해서 만성 소화불량과 같은 위장병이 생긴다는 표현은 한방 소화기내과학을 전공한 전문 입장에서 선뜻 동의가 잘 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그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위장은 몇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흔히 말하는 외벽은 주로 근육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위장을 움직이는 운동을 주관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장 외벽이 두꺼워지는, 즉 위장 외벽을 이루고 있는 위장의 근육층이 비유되는 현상은 실제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제가 박사이기 때문에 주의 실험을 하면서 알게 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전에 외국 학자들이 논문에 이미 밝힌 적이 있습니다. 원래 쥐와 같은 동물들은 몸에 특별한 질환이 없으면 소화불량이 좀처럼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실험에서는 쥐를 먼저 마취를 시키고 복강을 열어서 입으로 먹은 음식물이 위장에서 십이지장으로 잘 빠져나가지 못하게 인위적으로 특수한 장치를 설치를 해서 마치 사람처럼 음식물 배출이 원활히 안 되는 일종의 소화불량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리 하게 되면 대부분의 실험쥐들은 소화 배출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정상 쥐들에 비해 음식 섭취가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음식 섭취가 부족해서 점차 체중이 많이 빠지게 됩니다. 이는 만성 위장병 환자가 심한 소화불량 때문에 음식 먹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음식 섭취를 스스로 줄이게 됨으로써 체중이 많이 빠지는 증상과 동일한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달 경과 후에 다시 실험쥐들을 마취를 하고 복강을 열고 쥐의 위장을 적출해서 그 위장의 형태학적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크게 두 가지의 두드러진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는데 첫 번째는 실험쥐들의 위장의 크기가 정상 쥐에 비해 더 커지게 된다는 것과 두 번째는 실험쥐들의 위장 근육층이 정상 쥐들에 비해 더 두꺼워진다는 것입니다. 즉, 위장 외벽을 이루는 근육층이 비유 또는 비대해지는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인터넷에 있는 것처럼 담적 독소가 근육층에 쌓여서 그러한 것이 결코 아니라 실험쥐들이 자신들의 위장에서 음식물 소화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정상 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위장 운동을 함으로써 근육층이 두꺼워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헬스나 기타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 부위의 근육이 이전보다 더 두꺼워지는 것을 볼 수 있듯이
실험에 쓰여진 쥐들도 어떻게 해서라도 자신들이 섭취한 음식을 소화 배출시키기 위해서 위장 운동을 많이 한 결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만성 소화불량 환자들도 위장 외벽이 두꺼워질 수는 있습니다. 이는 정상인보다 소화가 너무 안 돼서 어떻게 해서든지 소화 배출을 시키기 위해 위장이 더 많은 운동을 하게 됨으로써 그러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즉, 만성 소화불량의 결과로 위장 외벽이 두꺼워질 수 있는 것이지 인터넷에 있는 것처럼 담적 독소가 쌓여서 두꺼워지고 이 때문에 만성 소화불량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 인터넷에 만연되어 있는 이러한 정보는 원인과 결과가 바뀐 잘못된 정보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